안녕하세요.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내과를 방문하신 70대 어르신의 일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꿀물을 한 잔 마셨는데 뭔가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불편하여 결국 오후 늦지막히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또 밥을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수박을 좀 먹었더니 소화가 되지 않고 배가 더부룩해 괴로웠다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모두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같은 음식인데도 바로 내 몸에 따라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그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공복의 약, 식후엔 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상황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시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공복의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부담 없는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밤새 건조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며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던 어르신들이 아침 습관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큰 개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을 들이키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기 좋은 과일로는 사과와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섭취하면 빠른 에너지 보충원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아침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몬물도 아침 공복에 많이 권장되는데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공복에 흡수가 잘 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상쾌한 산미 덕분에 아침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레몬의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꿀물을 드시기도 합니다. 꿀은 빠른 당분 공급원으로 활력을 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이 높은 분이나 당뇨 환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빈속에 꿀물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위염 환자도 꿀의 당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양제입니다. 철분제는 공복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 역시 공복 흡수가 잘 되죠.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이 공복에 철분제를 드시면 속이 쓰리고 구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율과 위 부담 사이에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가 튼튼한 분은 공복에, 위가 약한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은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데요. 이는 위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위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복통,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빈속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 두근거림, 어지럼증, 손떨림 같은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 주스도 공복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렌지나 토마토 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해 몸에는 좋지만 빈속에 드시면 산성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을 악화시킵니다. 건강한 성인도 불편할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를 챙겨 드시지만 이건 역시 공복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우유를 드시면 유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위험한 과일도 있습니다. 감이 대표적인데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위산과 만나 덩어리를 형성해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은 소화장애뿐 아니라 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복에는 감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파인애플이나 감귤류 역시 산성이 강해 빈속에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량 괜찮지만 위험 환자라면 공복에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중요하더라도 위장이 약하다면 굳이 공복에 섭취하지 말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독이 되는 음식은 뭘까요? 밥을 드시고 나서 시원한 찬물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후 바로 찬물을 마시면 위 속의 소화 효소가 희석돼 음식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다만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소량의 찬물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후 커피와 녹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속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빈혈이 있는 여성은 철분 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위를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식후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 과일 섭취도 신중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포도나 망고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이 과일들을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복에 소량 드시면 수분과 당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위장 장애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공복에도 피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시는데요. 케이크나 도넛 같은 기름진 디저트는 소화를 늦추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혈당과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올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식후가 아니라 간식으로 소량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아스피린이나 항생제는 식후에 드시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약은 공복에 드시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봉투나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끝으로 식후에 약이 되는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배탈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식후에 소량 섭취하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유익합니다.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도 식후에는 좋은 음식입니다. 공복에는 산성 때문에 속을 자극하지만 식후에는 소화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노화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파인애플, 키위, 파파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풍부해 고기나 생선을 먹은 뒤 소화를 촉진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식후에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를 즐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산성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도 식후에 좋은 과일입니다. 이들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식후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과 혈중 지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는 산성 때문에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식후 소량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리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페인이 없어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공복에도 나쁘지는 않지만 식후에 마셨을 때 효과가 더 분명합니다. 영양제 중에서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식후에 더 알맞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과 구토가 생길 수 있지만 식후에 섭취하면 흡수가 안정되고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오늘 내용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물은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3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시간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과일은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이라도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낮에 드시고 특히 단 과일은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숟가락은 국물 대신 밥을 먼저 드시는 게 위의 부담을 줄이고 한 숟가락을 넣었을 때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은 과식을 막고 소화를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 후 단 것이 당길 때는 케이크나 과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위도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따뜻한 보리차를 소량 드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줄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먹는 시간만큼이나 작은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